네, 지금부터 Doing Do It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도잉 학부의 교육과정 및 연계 프로그램, 전공 운영성 발표, 그리고 도잉 학부 학생들의 소속감과 대학과의 유대감 증대를 위한 이해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감영희 학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도잉대학장 감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작은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총장님, 그리고 우리 학장님들, 그리고 일선교부 부사님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선교부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명공고의 이영호 부감 선생님 잠깐 일어서셔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영고의 박기령 지역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 디지털고 김광석 지역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포고 이정미 진로인성부장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운고의 조국희 진로교육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잠깐 놀이 부셔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도잉대학이 설립되어서 이제 1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자리가 안정되어 가고, 또 앞으로는 우리 도잉대학의 이미지도 크게 확산되면서 홍보도 널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 올해는 안트로프르너십, 그리고 디지털 공연 예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3개의 전공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년 23년도에는 장업, 그 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디지털 공연 예술, 그리고 도잉 스포츠 태권도 4개의 전공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과과정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내실 있는 도잉 앞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교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수요도 만족도를 위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교육 만족도라든지 수업 만족도 중에서 제 학생들로부터 90% 이상의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더욱 힘찬 미래, 밝은 희망을 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발표가 가진 의미도 한참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고 향상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대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소 부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또 개선의 여지를 찾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국가 발표에는 매년 연례 행사로서 도잉 페스티벌이라는 연례 행사로서 한층 더 성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발표와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도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교과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박은준 팀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 공연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총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다소 서툰 부분이 있더라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개회사 해주신 감영희 학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명대학교에서 도잉 교육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전호원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날이 이 버스도 괜찮을까? 조금 이따가 내가 벗을게요.
그 뒤에 있는 분들 우리 학생들인가? 그다음에 여기 또 공연하는 학생이고. 그 사실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정장 작년에 와서 이 두인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왔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이만큼의 어떤 그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두인 과목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 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교육을 이제 다양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시행하는 교부금을 빼내서 원래 아마 1조 한 5천억 가까이 대학으로 지금 이전했는데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대학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초중고 연계 학점제 이런 실천 학습도 있고 또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 교육수석, 그 다음에 교육차관, 교육장관 하면서 조금 그 당시는 과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장 지선제를 그 다음에 특성화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준화 교육 쪽으로 그분은 이제 소울성 교육주의자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육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거의 등록금이 1년에 6천만 원 이상 되는데 수두룩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위직 장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자제분들이 그런 학교를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권 출신 자제분들도 다 자기 장관이 된 분들도 다 거기에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식들은 거기에 이어놓고 여기서는 다른 교육을 시키지 않은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자식은 다행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지만 뭐 특목고 아무 데도 안 보내겠습니다. 인문계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도 자기 갈 길을 잘 가서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전부 다 교육이 획일화해야 되는가? 서울대학 나온 사람하고 하버드대학 나온 사람하고 부산대학 나온 사람하고 저는 자질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TS가 머리가 나쁘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가 머리가 나쁘다. 김연아가 머리가 나쁘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일부분 성취를 하면은 그 성취를 가지고 다른 학문 지식을 조금만 더 축적을 하면은 꽃을 피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수능을 가지고 스카이 대학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세워서 거기 나온 사람을 또 사회에서 선발해 나가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 지옥에서는 자녀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110만 명 낳다가 작년에는 원래 아마 25만 명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인 4명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평생에. 그런 나라가 된 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게 저는 교육 책임이 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야 이게 뭐 두인대학이 공부가 되느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인대학 나온 사람이 뭐 하버드 나온 사람처럼 삼성전자에 가서 연구원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었고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많은 스포츠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남이 안 해보면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말을 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경비행기도 몰고 있고 요트도 가지고 있고 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나는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총장을 했으니까 참 전에 하니까 총장이 됐다 하나의 뭐 롤도 되겠지만은 잘나서 그거 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요즘 우리 이번에 교장 선생님도 되시고 양훈고등학교, 세행고등학교,
그다음 디지털 고등학교 다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교육이 확산되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교육 간다는 걸 좀 확산해 주시고 이주 장관이 지향하는 게 HT 교육 아니겠습니까? 하이터치 하이테크 말은 참 좋습니다. 단순합니다. AI로 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거거든요. 한 반에 60명을 모아놓고 우리 60명에서 얼마 30명 미분을 가르치는데 미분도 못하는 친구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느냐 말이야. 아무도 못하는 거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A, B, C 6반에 가가지고 이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친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학교 다 보냅니다. 일론 머스크 자녀분들은 애가 6명, 7명이 모르겠지만 학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김병준 노무현 때 대학정책실 장관 됐지만 그분이 와가지고 특강할 때도 자기 자녀 손녀들 정규학교 안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규교육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형화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학교님도 많이 와 계시고 우리 또 교육학장 박연정 팀장 많은 분이 와 계신데 학생들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이를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세상은 오래 살 수 있어. 100세까지 살다 보면 대학을 40살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25살 졸업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자기 쪽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만들어가 있는 자아를 찾는 인간이 안 되겠는 싶고요. 너무 승리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지향하고 앞으로 더 함께하는 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두행학부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교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정태, 안지경, 이경록 학생입니다. 발표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스포츠 발표를 맡게 된 김정태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목차는 게임의 소개, 게임 탄생기와 매력적인 캐릭터, 게임의 OST, 게임의 역사입니다. 길티기어는 다른 게임들과 같은 길티기어는 격투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인데요.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킹 오브 파이터즈와 같은 게임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티기어는 아크 시스템 웍스의 이시와타리 다이스케가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길티기어의 마스코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길티기어의 마스코트 로보메이라고 합니다. 진행자가 진행을 잘 못하거나 주춤거리게 되면 나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중인데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만들어 왔습니다. 뒤에 나오는 2번과 3번의 주제는 이 친구가 대신 발표해 줄 거예요. 바로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게임들은 여러 PC에 물들어져 있죠. 바이너리 젠더, 논바이너리, 시스 젠더, 트랜스, 왜 이렇게 많지? 이런 PC적 요소를 길티기어는 옛날부터 해왔죠. 그 외에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습니다. 청혈색 피부와 불을 가진 헤비 케이오스, 왼팔 외눈, 남성향을 추구하는 무사 바이켓,
길티기어는 여태까지 이 정도의 시리즈를 만들어 왔는데요. 저는 이런 다양한 길티기어의 이유들 때문에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스포츠 발표를 맡게 된 안지현입니다. 저의 발표는 판타지 라이프 마비노기를 발표할 건데요. 우선 모차를 말씀드릴게요. 게임 출시랑 수상 경력, 게임 내용 및 개요, 마비노기 스토리, 게임 시스템, 차별점이 있습니다. 게임 출시는 카미스 2002 게임쇼에서 최초 공개됐고요. 2003년 11월 18일에 유료 오픈 베타가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상 경력은 2004년 11월 30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선정되어 올해 좋은 영상물로 수상되었고요. 2004년 11월 이달의 우수 게임상으로 수상을 하였고 2004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기술 창작상 기획 시나리오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중국 차이나 조이 2005년 우수 게임상 게임 평가상 금기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게임 내용 및 개요는 우선 마비노기는 판타지의 고향인 고대 북유럽의 음유시인을 통해 정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게임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 콘텐츠는 전투뿐만이 아니라 연주, 창작, 생활 등이 있습니다. 생활 시스템이란 달걀 채집, 연떨깎기, 재봉, 공예 등으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생이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생이란 시스템은 직업이 고정이 되지 않고 환생을 통해 여러 직업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 친구들과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 외에도 많은 동물들로 구성의 현실에 있는 동물도 있지만 상상 속에 있는 동물들도 있어 더욱 판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은 제가 게임 플레이할 때 화면인데요. 연떨깎기와 악기 연주를 하는 영상입니다. 차별점은 다른 MMORPG와 달리 게임 판타지 속에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 낚시, 달걀채집, 야추와 약품 제조, 공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스포츠 발표를 맡게 된 이경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으신 분들이 일으키신지도 모르고 뭔가 발표하기 되게 힘들지만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부산의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했는데요. 요즘 이게 드라마는 처음에는 게임이나 다양한 매체가 아니라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표현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넓게 다양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게임은 레프트 포 데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좀비 아포칼립스 코 FPS 게임입니다. 이제 코퍼레이티브라고 협력하는 이제 1인칭 슈팅 게임인데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혼자서 게임하거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최대 4명의 유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뭐 포스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총 4명이 있는데 챕터가 되게 많아요. 챕터가 되게 많은데 한 챕터를 그냥 캠페인으로 합니다. 그 캠페인 안에 4개에서 5개의 챕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난이도는 쉬운, 보통, 이게 고급,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등급에 맞게 좀비 수랑 이제 난이도, 좀비 HP라든가 그런 게 다 급증하게 올라가면서 점점 그냥 깨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조작감이 단순한데 WASD랑 이제 마우스 왼쪽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서 이제 키보드 1번을 누르면 주무기 이제 뭐 M16 이런 주무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키보드 2번을 누르면 보조무기 뭐 망치라든가 도끼라든가 그렇게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해치우는, 그리고 또 권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3번을 누르면 투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비를 유인하거나 좀비를 불태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던지면 좀 더 플레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4번, 5번은 그냥 회복 업그레이드인데 왼쪽은 이제 제세 동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화약탄, 소위탄이라고 하죠. 소위탄이랑 폭발탄을 사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비를 빠르게 처치할 수 있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감염자가 일반이랑 특수 좀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사람 피부에 약간 피가 묻어 있고 약간 변질되는 그런 거랑 달리 게임에서는 완전히 그냥 흰색 피부에 그냥 달리면서 맞아도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그런 타입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뭐 사람도 뭐 좀비도 똑같이 머리를 한 대 맞으면 그냥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특수 좀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8마리가 있는데 이게 한번 약간 특정 행동을 다 취해요. 뭐 누구는 돌진을 하고 누구는 덮치고 누구는 침입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얘네들한테 안 걸리게 도망가면서 최대한 빨리 무찌르는 게 이번 제가 소개하는 게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는 싱글 플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자서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제 AI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이게 AI가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 성능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된 애들이 좀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아마 혼자 하는데 쉬운 난이도에도 아마 어려움으로 아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캠페인 모드가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총 4명의 유저가 다 같이 모여서 미션을 클리어하는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안 적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약간 트롤이라고 하죠. 약간 어그로를 끌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플레이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약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리즘은 그냥 약간 자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총이라든가 뭐 구급상자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직접 가까이 가야지만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자체적으로 그냥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게 제가 게임 영상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좀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발표 시간을 약간 좀 줄이기 위해서 영상은 약간 좀 패스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게임이 2008년, 2009년 이렇게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뒤에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게 뭐 다른 뭐 추후 업데이트 뭐 챕터가 올라왔다든가 그런 게 1도 없는데 이제 그래도 접속자가 1만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협동이랑 생존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 화합이 중요하면서 또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이제 좀비들도 많이 안 죽으니까 약간 에임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부터 생소하고 낯선 게임에 흥미를 유발하는 조합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인턴 교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다혜, 정현재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인턴 과목 발표를 맡게 된 두잉학부 1학년 김다혜입니다. 나주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 두 번째 문제 발견 과정, 세 번째 해결 방안, 네 번째 기존 방안과의 차별성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는 나주 문화재와 관련 행사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발생 환경 및 배경으로 인터뷰 결과 나주 시민들은 행사 참여 의지가 없었으며 나주랑 놀자라는 어플이 순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발견 과정으로 로컬 실록 지리지에 제출된 주장과 근거 자료입니다. 첫 번째, 나주하면 떠오르는 문화재가 없다. 두 번째, 나주시에 현존하는 문화재 관광 자원 활용 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통합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나주 시민들과 관광객 10명 대상으로 인터뷰하면서 발견된 문제 확보 과정입니다.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2일차 인터뷰 가설은 나주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은 문화재 행사 참여 경험이 2회 이하일 것이다. 이 가설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문화재 행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도 알지 못하며 행사 시간이 업무 시간과 겹쳐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나주랑 놀자 어플의 보안 및 기능 추가와 문화재 QR코드 설치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문화재 해설 도슨트 기능과 스탬프 투어 기능을 모바일로 이동시키고 문화재 퀴즈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방안과 차별성입니다. 실제 어플 사진인 나주랑 놀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주시 여행 코스부터 AI, 맞춤 여행 코스, 스탬프 투어, 퀴즈 등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만 직접 사용해본 결과 2021년 12월 마지막 업데이트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차별성으로 첫 번째, 코스 투어 마무리 후에 간편하게 리뷰를 남겨 사람들에게 검증과 자신에게 맞는 코스로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두 번째, 나주랑 놀자 어플 홍보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해당 문화재에 QR코드를 찍으면 도슨트 기능인 음성, 영상 해설이 나오며 AR 콘텐츠로 즐기면서 문화재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탬프 투어를 다 참여 후 나주를 대표하는 복지, 그립북 등 지급함으로써 나주 문화재를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VR 코스로
VR로 코스 탐방 길 안내 예시입니다. GPS payment will show you the way to the aquarium. So cute! People can't help but to follow them. What an amazing sense of road direction. 이상 발표 김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인턴 발표를 맡게 된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관광지에 관해서 했는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 두 번째 문제 발견 과정 및 해결 필요성, 세 번째 해결 방안 및 실현 가능성, 네 번째 기존 해결 방안과 차별성, 다섯 번째 솔루션입니다. 제가 혀를 씹어가지고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양해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의입니다. 저희는 나주의 관광지로서의 낮은 매력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다음 단계인 바로 두 번째 문제 발견 과정에서 저희는 페르소나 가설을 세워서 저희는 검증 단계를 거쳤습니다. 네, 두 번째 해결 필요성입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맛집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안 온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거짓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층들이 원하는 것은 2030 세대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주배를 알고 계십니까? 네, 나주배에 꽃이 있는데 꽃은 바로 마침 벚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용하여 백꽃길이라고 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나주의 밤입니다. 저희 보통 낮 시간대에는 곰탕거리에 곰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면 밤 시간대에는 딱히 이용할 만한 컨텐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주의 밤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였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백꽃길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백꽃길 조성이란 백꽃 모양의 유등을 설치하여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늦은 시간대에 2030 맞춤 컨텐츠, 이제 백꽃길 유등을 설치하면 산책길도 제공을 할 것이고 포토스팟도 제공을 해서 컨텐츠 소비가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 연장으로 인해 재방문 의사 상승과 SNS 및 구전으로 인한 추가 유입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주시가 지역 전통주를 활용한 한옥주점 팝업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주만의 특색을 살려서 로컬 전통주를 만들면 어떤가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옥주점 팝업을 오픈해서 늦은 시간대 즐길거리 제공, 관광객당 소비액 증가 및 숙박시설 기대 증가입니다. 네, 보시면 지도를 이렇게 나타내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1동인데 여기가 흔히 찾는 곰탕거리입니다. 곰탕거리고 이동에는 지금은 술집 거리가 아니고 몇몇 주점이 있긴 하나 비활성화된 상태여서 만약에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여기가 좋겠다 해서 이동을 백꽃길이라고 설정해 놨습니다. 저기 동그라미로 마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제 2030 세대들이 지금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유명한 카페 거리인데요. 거기 카페를 감으로써 이제 주점거리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가깝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인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기존 해결 방안과의 차별성. 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주에 나주호라고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 일대 부근에 이제 이러한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왜 실패하였느냐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하지만 곰탕거리까지는 30분 이내에 충분히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탕거리에서 나주호까지 가는 거리와 광주광역시에서 나주호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시면 동선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곰탕거리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솔루션 수립 계획인데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백꽃 모양 유등을 설치하고 백꽃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옥 주점 팝업 게시. 저희가 솔루션을 통해서 전통주와 그 메뉴 개발 등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옥 주점에. 그러므로 유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유통업체 연결과 사업체 운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주시에서 이러한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창업 캠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검증 단계를 거쳐 저희는 심사위원들께 결국 공감을 얻어내었고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봉사 발표를 맡게 된 중의학부 변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봉사활동 선정 이유, 활동 내용, 활동 소감, 추후 재봉사활동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모집 공고입니다.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학창시절 한 연예인이 악플러와 함께 연탄 나눔 봉사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계기로 연탄 나눔 봉사에 흥미가 생겼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사회봉사 수업을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0일 부산 진구 연지동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집들을 돌며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봉사자들이 한 줄로 서서 연탄을 전달하기도 하고 골목이 너무 길거나 미역화 또는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은 연탄을 직접 들어서 옮겼습니다. 이 봉사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연탄을 벽에 묻히지 않아야 하고 바닥에 떨어진 조각은 주어야 합니다.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옮기면 앞에서 연탄을 쌓아 올리는 봉사자가 힘들기 때문에 연탄을 조금 천천히 주의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봉사활동을 할 때 마지막으로 봉사했던 집에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가 처음이라서 연탄을 옮길 때 미숙했던 점들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와 연탄 봉사를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두 봉사활동은 다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밖에 해보지 않아서 전을 경험해서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해가며 앞으로 꾸준히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봉사 발표를 맡게 된 이경국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좋은강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요즘 코로나가 우리 거리 두기가 제한이 이제 풀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지금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독감 때문에 지금 많이 위험한데 이제 뭐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돈도 있겠지만 건강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분들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12월 3일 날에 봉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접수 카운터에서 이제 서면서 그 대기표를 뽑으신 분들을 이제 안내해드리고
이제 그분들을 한번 어디로 가라, 어디로 뭐 안내해드리는 약간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봉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그분들이 뭐 어디로 가라, 간호사분들이 어디로 가라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웬만하면 손님들이 잘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직원을 조금만 더 채용을 해서 약간 길을 좀 안내해드리는, 저님 직접 데려다 드리는 약간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거는 약간 이게 봉사를 하면서 꾸준히 느끼는 건데 이게 항상 봉사 대상분들이 저희가 봉사를 해드리면 항상 또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봉사를 혼자 하는데 약간 이제 뭔가 마음은 약간 그분들이랑 같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좀 아쉬웠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좀 더 채용해서 길 안내를 해드리는 서비스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봉사 활동은 지금 보시면 사진에는 부산영어체험박물관인데 여기에 부산 앞바단이라고 있어요. 앞바단이 이제 뭐 직장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육아를 못 보는 거죠. 육아를 못 보시는 분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육아는 어머님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그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도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아이들 얘기도 들어주고 놀고 이런 단체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제가 좀 아쉽게도 해단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참여를 하시는 거를 보지 못하고 사진도 많이 못 찍고 그랬는데 그냥 약간 뭔가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이제 나중에 미래에도 아니면 과거에도 이제 내가 이렇게 아빠가 돼서 뭐 아이들한테 잘해주거나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 쓰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 묻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남한테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제 나눠주면 그분들도 행복해지고 이제 그 행복이 다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내가 봉사를 하는 게 이제 봉사 시간에 단순히 채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머지 이분들도 저희한테 행복을 주고 서로 약간 상호관계가 되는 약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이 사회봉사 시간을 수업을 통해서 되게 뭔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봉사 발표를 맡게 된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남구 분포 어린이 도서관에서 1365라는 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봉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요즘엔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걸 선택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한 미디어를 접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도서관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도서관에서 시끄럽고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러 쫓아다니느라 많이 관리가 미흡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그걸 깨트리고자 선택을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와 거리가 가까워서 일과 봉사 모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내용은 이제 책을 정리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다 읽은 책을 도감 카트에 꽂아 놓으면 그 책을 책상의 제자리에 꽂고 제자리에 꽂혀있지 않은 도서를 확인해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도서 확인이 있는데요. 반납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호자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반납도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납이 된 도서 같은 경우 다시 제자리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CD 확인이 있는데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 CD가 책에 있지 않고 카운터에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 CD들의 커버 번호와 내부 CD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신건 스티커 제거 및 정리가 있는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신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신건의 경우에는 신건 스티커를 제거한 후 책장에 꽂고, 현재 신건의 경우 가끔 어린아이들이 착각해서 신건 책장이 아니라 일반 책장에 꽂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 신건 책장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좋았던 점은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비교적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책을 싫어하고 시끄러울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편견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정리하면서 제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도 많이 보면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고, 책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일련 번호들이 순서대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가까워서 이동이 편리해서 봉사와 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봉사가 업무가 아닌 공간에 따라 일을 분배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유아도서관, 일반 책장 도서관, 그리고 카운터로 업무가 나뉘게 되었는데, 해당 부분에서 카운터와 유아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양이 달라서 어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중에 1시간만 업무를 한 경우에 반해 카운터를 맡은 분은 3시간을 채우고 나가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아쉬웠고,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정리 과정에서 말이나 행동에 제한이 생기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없는 책을 찾기 위해 일련 번호를 모두 확인해야 하다 보니 눈이 피로감이 심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책을 고르는 어린아이들 사이를 계속 헤집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눈치가 보이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CD 번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기로 적혀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어린아이들이 나름 자기 힘으로 책을 제자리에 꽂으려고 한다거나 보고 싶은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묻는 그런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대견하고 귀여웠고, 어릴 때부터 책이 꽂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추후에는 정확한 봉사 계획은 없지만 첫 번째로 헌혈을 해보고 싶은데요. 헌혈 같은 경우는 시간에 비해서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뿌듯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고, 유기동물 관련 봉사를 나중에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말에 어울리는 훈훈하고 따뜻한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은 스피치 기술 발표입니다. 남효연, 박정민, 안지경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잉학부 22학번 남효연입니다. 저는 도잉학부 비교과 도전기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목차는 도잉의 도전, 어떤 것들을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소중한 경험들, 비교과 활동들,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도잉의 도전, 도전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되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덧점프라는 공연을 제가 학우들과 춤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직접 스마일리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자동차 횡단을 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몽골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유럽을 횡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퍼스널 브랜딩 대회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비교과 활동들도 제가 해봤는데요. 차 문화와 명상을 들으면서 차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명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춘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를 직접 보며 제 진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비교과들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되었고요. 경험을 쌓으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것을 찾게 되니까 저의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남효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도잉학부에서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홍보대사에 들어가며
가하여 인형탈을 쓰며 학교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SNS 매체를 통해 학교를 알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창업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코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부산 피어 나이트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창업 특강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니콘 음기스쿨 프로그램에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이사장상을 받으며 국제학생 창업 컨퍼런스에서 기업가 정신 장려상을 받으며 웨지 스타트업 창업 캠프에서 미래 기업가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연합 프로그램에서 장려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저는 활동을 통해 이처럼 많은 결과물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잉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기술 발표를 맡게 된 안지현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의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의 제목은 나의 두잉 활동인데요. 해양오염 예방 공모전을 참여하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두잉인데요. 제가 팀장을 맡게 돼서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리더십, 세 번째 팀워크, 네 번째 소통, 다섯 번째 도전정신을 선택하였는데요. 이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가 이 키워드를 제가 팀장으로서 하면서 리더를 맡게 되어가지고 리더십을 선택하였고, 팀워크는 제가 팀장으로서 팀을 총 관리하기 때문에 팀워크를 선택하였고요. 소통은 팀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 능력이 늘어서 소통을 선택하였고요. 도전정신은 제가 이 공모전을 통해 많은 도전을 하게 되어서 그 도전정신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맡은 역할인데요. 이 대본 작성은 내레이션을 맡기 위해서 대본 작성을 하였고요. 저와 같은 학생이 한 분 더 있는데 대본 작성을 같이 하면서 여러 대본을 연구하면서 최종본이 이걸로 나왔습니다. 내레이션은 PPT 후반부의 영상으로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물고기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 눈물 흘리는 물고기를 연출한 이유는 이게 해양오염이다 보니까 물고기가 좀 아파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은 저희가 대본이랑 여러 스토리를 짜집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카본과 연관있게 스토리를 다시 물 색깔이라든가 물 색깔 변화에 대하여가 물고기들이 죽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 회의록을 이렇게 선택하였고요. 세 번째 회의록은 총괄해가지고 완벽한 영상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을 통해 얻은 것은 긍정적인 성적 감각이랑 리더십, 도전정신, 배움과 협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물이 완성되었는데요. 작품 결과물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학생의 80% 이상은 강이나 하천에서 입대는 경우가 많아. 우리 주변의 강, 하천이나 해변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해양 쓰레기도 줄어들 거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처럼 수질 환경은 물론이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블루카본 자원도 있는데 블루카본은 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한 탄소를 뜻합니다. 블루카본 탄소를 포집하거나 장기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양 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해양 쓰레기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 93%가 폐허물입니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식품 안전, 사람의 건강까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양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폐허물이 된다 폐기물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방안들은 폐가전 농장 수거 예약 시스템, 친환경 어부, 저사용 의무화 추진, 또 보증 문제, 어부 실명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고 예술적 감각을 더해 재생시킴으로써 해양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생분해성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으로도 해양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80%는 강,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해양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다 완성됐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신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저희 학교가 아닌 무경대 학생이랑 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랑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를 얻게 되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모전에 참여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영상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는 4개의 다가온 부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대학생은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체성을 찾으려면 탐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을 하려면 결국 두잉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잉이란 나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두잉 활동을 소개하겠는데요. 네, 저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1학기에서는 좋아하는 것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는 것과 영상 촬영을 좋아해서 더 점프 공연과 같은 공개 모집 공연, 보건대회방, 저 보건반대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네, 공연을 나갔었습니다. 그러고 첫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도 해보았고 학과 홍보 영상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두잉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에 했던 활동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성대 구경대역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가시면 이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제 얼굴 자랑입니다. 네, 1학기를 통해서 저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어떤가요? 자신감 좀 늘어난 것 같나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얻는 게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학기에는 잘하는 것으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상상력이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협동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활동한 것은 나주 옹기스쿨, 이거 창업 캠프고요. 네, 제1회 부산 오픈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대학 연합 프로그램 AR 기반 마케팅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모두 다 창업 캠프인데요. 이것이 왜 잘하는 것과 연관이 있느냐? 저희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상력을 이제 도출하고 저희가 팀끼리 토론을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는 건데요. 그 결과 저는 창업 캠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요. 나주홍기 스쿨에서 나주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2학기에는 협동심을 길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좋은 작용을 하면서 저는 두잉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을 찾게 도와주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두잉입니다. 두잉을 통해서 이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 학년 거듭될수록 정체성을 찾아가시길 바란다. 이상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학년 동안 다양한 두잉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악기 연주 발표입니다. 악기 연주 발표는 세팅이 살짝 걸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라일 것 같아서
오래된 친구인 널 좋아하게 됐나봐. 아무렇지 않은 널 대도 나는 늘 떨렸어. 미소짓는 너를 보며 어색할까 두려워. 아무런 말 하지 못한 채 돌아서며 눈물만 흘렸어. 말해야 하는데 네 옆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처음 너를 만났던 날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저 그런 친구로 생각해. 지금과는 달랐어. 미소짓는 너를 보며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하루 종일 망설이다 헤어지며 눈물만 흘렸어. 말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정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를 보고. 자, 안녕하십니까. 두잉학부의 이우영 교수입니다.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음악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음악을 전공했던 학생이 아니라 이번에 두잉학부에서 처음으로 기타도 배우고 리듬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면서 아직 미흡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최초로 두잉 활동으로서 이렇게 음악을 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아직은 또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잉 교육은 아이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우리 1인 1학기 지도해 주신 박찬우 교수님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해서 특별하게 연주곡, 우리 또 시즌이다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재즈 팀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재즈라는 장르는 어디로 갈지 어디로 진행할지 모르는 즉흥적인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잉 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즉흥성, 그런 도발성, 그런 것들을 킬 수 있는 두잉 학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음악을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정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축하 무대가 이제 준비하셔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듀잉 교육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학생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4년 동안 업로드를 해서 조회수가 10,000번이 돼요. 아까 한 친구는 벌써 하나의 유튜브가 3,900에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에는 이제 졸업 기준이지만 10만회, 100만회. 만약에 구독자가 10만에 올라가면 아마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벌을걸요. 그 다음에 100만에 올라가면 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억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유튜브를 요즘은 뭐냐면 자기의 개인의 어떤 소통 SNS 수단이지만 이것도 소통 수단이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게 이제 품앗이도 되는 거죠. 야, 니도 좀 올려주라, 내가 올려줄게. 이런 역할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안 보여준 게 아마 여기 작품 성마도 있고 주식 실전 투자도 했고요. 주식도 했고 그 다음에 등산도 했고 요트도 하고 근데 별거 다 했는데 오늘 아마 그 중에 일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아직 스피치 기술이 읽기 말하기 쓰기가 기본인데 읽기는 책을 할 때 독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4년 동안 책을 저는 100권 읽으라 그랬는데 이번에 몇 권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이제 쓰기, 라이팅도 좀 있는 것 같고 말하기가 최종 우리가 남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미영 교수 왔나? 아까 있던 거 봐. 정미영 아이가? 맞죠? 자, 우리 학생들 들어보라고 이 스피치 기술을 자꾸 연습을 해. 자기가 말한 거를 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기상캐스터들이 뉴스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을 뉴스하는 게 있고 그걸 읽고 본인이 그 원고를 읽고 업로드해서 들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 눈빛, 손짓 그거를 하다 보면은 아마 상당히 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하나 부르는 순서인데 사실은 이제 외국 노래 부르면 30곡을 부르면 사막점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어 노래를 30곡 부르면 대부분 일본어가 될걸요. 영어 노래도 30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중국 노래를 100곡 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중국어 완벽하게 되면서 그분이 유튜브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도 부르고 일본어도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그 노래를 유튜브 올리면 그게 100곡 하면 10억 원 줍니다. 여하튼 저도 노래를 한번 하는데 이제 원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하시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제 친구들이 잘 모르고 제 친구들이 뭐 윤동현이가 아마 우리 세대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노래 모르는 노래 맞죠? 저는 이제 우리 세대 노래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BTS 노래를 아무리 한다 해도 제가 도망 들었나 이래 할 거고 주책 바가지다 이래 할 것 같고 제가 일단 뭐 그 가사는 외우는데 한번 하고 할게요. 이 노래입니다. 바래. 우리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마음속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오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질하지 말고요. 원래 제가 처음에는 목이 안 트이고 이질하면 더 잘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한번 갈게요.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hare the on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the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박자를 놓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the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the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직 안 끝났대.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ing. You raise me up to stop. 뭐야 이게? You raise me up so to more than I can be. 여하튼 노래를 잘해서 학생들 부르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그 자신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 소명이 있습니다. 다 꽃 한 송이에도 의미가 있고 오늘 비가 오는 또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삶은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70억, 80억 중에 하나뿐이라고 자기 그 자아를 귀중히 여기시고 내보다 잘난 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절대 그거 안 합시다. 여러분들 부모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것만 아시라고. 우리 동명대학교도 여러분들이 최고 자랑스럽고 오늘 발표하는 분들 보니까 more than I expect. Your achievement is more than I expect.
you can more than you can be. Okay? Thank you so much. 그다음에 댄스 팀이죠. 댄스 팀. 네, 멋진 무대 보여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희 과에 이제 댄스팀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큰 박수로 댄스팀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발표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가 향후 두잉학부 모든 가족들의 유대감 상승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두잉학부 김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 준비한 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따로 저녁 식사 되어 있는 거 학계장은 따로 안내받은 대로 오시면 될 거고요.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학장님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영호동에 있는 동탄 조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